일단 하라다 홀드는 이제 그 다이키 하라다라는 일본 마술사의 원작입니다. 그래서 하라다 홀드라는 DVD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하라다 홀드는 이런 기술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루틴들도 이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저는 사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술이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하라다 홀드에 대한 이제 그런 거기 DVD에 나와 있는 루틴을 제가 알려드리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이 하라다 홀드가 어떤 마술인지, 어떤 마술이 아니라 어떤 기술인지 소개하는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라다 홀드는 이제 그 손바닥이 아닌 여기에다가 동전을 숨기는 기술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마치 클래식팜을 이 엄지뿌리를 이용해서 찝듯이 여기에 있는 살로 찝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이렇게 클래식팜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살로 이제 찝는 거죠, 동전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동전을 찝는 기술이고요. 이 하라다 홀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 또 하라다 홀드 DVD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제 그 하는 마술에서 약간의 저만의 이제 바리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그렇게 큰 바리에이션이라고 할 것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라다 홀드를 연습을 하다가 이제 이게 끼워지는 게 땀이 이제 또 많이 나면은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지금은 제가 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이 좀 쪄가지고 이게 잘 되는데, 이게 또 살이 많이 없었을 때는 이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굳은 살을 이제 박히게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여기다가 뭐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껴서 연습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그 손목시계를 찬 상태에서 마술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손목시계를 저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니까 손목시계는 왼손에 이런 식으로 차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손목시계를 이제 이렇게 맨 앞으로 이렇게 그 보통은 이걸 타이트하게 이제 그렇게 막 매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헐렁하게 안 매고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로들 보통 매고 다니는데, 여기에서 살짝 이제 당겨서 더 이상 뒤로 안 당겨질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해두면 동전을 하라다 홀드로 잡았을 때 이 손목시계까지 이제 같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잘 끼면 동전이 진짜 거의 떨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고, 동전이 막 여러 개가 되더라도 손목시계가 있으니까 완전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다 홀드를 이제 이용을 할 때 이 손목시계를 이용하는 바리에이션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마술을 할 때 이제 하라다 홀드로 들어가는 방법, 그것은 이제 이 어려운 버전 행인코인 해설 영상에 첨부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라다 홀드는 여기다 숨기는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손목시계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보너스 영상 해설 맡은 윤일수 마술사입니다. 그 3개의 동전으로 이제 하는 마술이고, 마술 이름은 이제 하드 버전의 행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행인코인 이지 버전이, 이지 행인코인이 이제 그 시즌 2에 나왔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좀 더 쉬운 기술만, 핑거팜만 이제 일부러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든 버전이었는데, 원래 이제 데이비드 로스 마술사의 그 오리지널 행인코인은 이제 그 엣지 그랩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엣지 그립과 이 컬팜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하는데, 먼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핑거팜은 이렇게 그 동전을 눕혀서 이제 이 위치에 숨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엣지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눕혀서가 아니라, 숨기는 위치는 비슷한데
이렇게 세워서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렵죠. 좀 더 어려운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숨기는 것 자체는 컬팜이라고 합니다.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컬팜이고, 이 상태에서, 컬팜 상태에서 엄지랑 중지를 사용해서 엄지손가락을 여기에 갖다 대면 이렇게 뭔가를 집을 수 있는 손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로 다른 동전을 집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물체를 집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그 집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엣지 그립이에요. 이 엣지 그립을 이제 이용을 해서 원래 행잉 코인이라는 이제 그 마술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어려운 기술들을 섞어서 좀 더 어렵게 만든 루틴이에요. 왜 루틴을 어렵게 만들었냐면은, 사실 이제 그 이 루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론 이것을 이제 그 사용을 하시면서 관객들 앞에서 보여줘도 숙련만 된다면 상관은 없는데, 이 루틴을 연습한 것 자체가 동전 마술에 있는 이제 그 모든 어렵다 할 만한 기술들을 다 연습할 수 있어요. 일부러 다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기술들, 하이 테크닉들을 한번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연출 영상처럼 맨 처음에 첫 번째 동전이 사라지는 이제 그 동작인데요. 먼저 이렇게 패닝을 해서 세 개의 동전을 잡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동전이 있죠. 첫 번째 동전을 이렇게 쳐줘도 되는데, 여기서 이쪽 손에 이제 놓을 거예요. 놓을 때 그 리텐션 패스를 사용을 합니다. 시즌2 맨 처음에 나왔던 리텐션 패스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플래시팜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세 손가락으로 집으면서 이거 세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동시에 검지가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서 핑거팁 레스트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검지를 떼서 이렇게 동전을 수평으로 눕힐 준비를 합니다. 눕혀서 이 동작. 이건 이제 프런트 클립이라고 그래요. 앞에 이제 끼우는 동작이라서. 들어가는 방법이 리텐션 패스를 할 때 검지를 나오게 하고 당겨서 그대로. 꼭 여기다 끼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 얹어놓기만 하면 안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동전을 엄지를 대고 중지를 펴주게 되면 엣지 그랩이 완성이 되죠. 다시 이렇게요. 그래서 빨리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동전을 이쪽 손에 쥐어준 것 같지만 엣지 그립이 완성이 되어 있고, 이 엣지 그립으로는 이제 뭔가를 잡아야 이제 그 성립이 되는데, 여기 있는 두 개의 동전을 잡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의 동전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쳐주고, 뭐 쳐줘도 되고 안 쳐줘도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냥 클래식팜이나 핑거팜이었다면 손 안쪽을 보여줄 수가 없지만, 엣지 그립은 수평에 한해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보이게 되죠. 정확히 이제 관객의 눈높이와 수평이 맞았을 때는 이렇게 아무리 관객이 삥 둘러 앉아 있어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있는 동전은 사라졌다고 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베니쉬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엣지 그립으로 두 개의 동전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두 개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보여줍니다. 두 손 모양이 동일하지만 사실 이 손은 진짜 빈손이고, 이 손은 엣지 그립으로 동전을 숨기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로 엣지 그립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냥 동전 두 개만 있는 것 같죠. 이 상태에서 이 동전을 없앨 건데요. 자, 이 동전을 없애겠습니다 하고 동전을 다시 합쳐요. 합치고 나서 이제 이 동전 두 개를 약간 이렇게 눕힐 거예요. 왜냐면 이 동전이 여기 있는 엣지 그립 동전과 겹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후에 자, 이 동전이 사라질 건데 하고 잡고 눕히는 게 중요합니다. 눕혀서 그대로 이 동전 위에다가 포개는 거예요. 그대로 포개면서, 자, 여기서 좀 손가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왼손 엄지와 중지와 검지로 잡았죠. 왼손 중지가 이렇게 포개지면서 동전의 엣지에 만나게 돼요. 왼손 중지가
만나게 돼요. 만났으면 이제부터는 밀어도 더 이상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지를 이용해서 쭉 밀어줍니다. 이렇게 딱 겹치는 거예요. 다시요. 저도 손에 쥐가 나려고 하네요. 첫 번째 동전 해서 이 상태에서 이 세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눕히고 일단 눕히고 그대로 오면서 중지가 먼저 동전의 엣지에 닿고 그 다음은 일부러 이렇게 들게요. 검지가 밀어주면서 합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동전이 엣지 그립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 동전이죠. 이 동전이 없어질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엣지 그립이 된 상태에서 밀어서 합치고 합친 상태에서 이제 이 손을 띄워도 사실 이게 동전이 이렇게 잡히게 돼요. 합친 상태에서 살짝 더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거의 다운스팜과 같아지도록 동전을 거의 다운스팜에 가깝게 안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어서 동전이 마치 있는 듯 그 이쪽 손을 쥔 듯한 연기를 하고 똑같이 처음처럼 쥐는 듯한 연기를 하고 없애면 되고요. 이때 이제 이 동전을 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연기. 좀 어려운 동작이에요. 이게 만약에 엣지 그립이었으면 돌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밀어 넣어서 다운스팜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동전은 이런 제스처를 취해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개의 동전 다운스팜에 들어가 있고 동전 하나만 잡고 있죠. 마지막 동전을 없앨 때는 먼저 이 동전을 프렌치 드랍 포지션으로 잡게 됩니다. 프렌치 드랍 배웠죠? 이 상태에서 이 동전을 한번 돌리면서 위로 들어 보여줍니다. 이때 동시에 이렇게 반바퀴 180도 돌리면서 위로 올릴 때 이 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먹을 쥐어주게 되는데요.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게 되면서 이 다운스팜을 쥐는 그 한 상태에서 주먹을 쥐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전이 이렇게 서요. 눕혀져 있던 동전이 이렇게 쥐어짜 하는 듯 하면서 소리 없이 하프달러인데도 소리가 안 나죠? 서지게 돼요. 서진 상태에서 이 엄지 여기랑 걸리게 해서 손을 다시 펴주면 한마디로 다운스팜 상태에서 주먹을 줬다가 다시 펴주게 되면 이제 무토베팜 또는 이제 앵글팜이라고 하는 동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베팜, 앵글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앵글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래식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손을 쫙 필 수가 없잖아요. 쫙 피면 떨어지니까. 하지만 이 무토베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펴지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보여도 안 되고 이렇게 보여도 안 되지만 각도를 잘 맞춤에 따라서 완전히 손을 폈는데 빈손이다 라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이죠.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동전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 동전은 무토베팜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완전히 아직은 펴지 말고 무토베팜이 들어갈 준비만 한 상태에서 이 손으로 프렌치 드롭을 해주면 돼요. 그대로 가서 프렌치 드랍 그리고 들어올리는 척 하면서 손바닥에 문질러서 사라지게 하고 지금 관객이 봤을 때는 람테이스터르티를 통해서 빈손에 이제 동전을 문질렀더니 녹아서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사라졌고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살짝 이렇게 내려서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제 이 동전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사라진 동전이 다시 나타날 건데 주먹을 쥐고 이제 손등을 문지르는 동작을 할 거예요. 손등을 문지르는 동작을 하면서 그대로 앵글팜 되어 있는 동전이 이 손목시계와 여기에 있는 하라다 홀드 포지션으로 만나면서 잡히게 됩니다. 그대로 문지르면
동전 하나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동전 두 개는 하라다 홀드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잡히게 되죠. 방금 동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동전이 바운스팜으로 돼서 두 번째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프렌치 드롭을 하면서 완전히 녹았다 하지만 주먹을 쥐고 만나고 문지르고 신호를 보내면 다시 나타났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빈손 같지만 사실 두 개가 하라다 홀드에 숨겨져 있고, 하라다 홀드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이 시계에 차는 방법과 해서 따로 챕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두 개의 동전이 나타날 건데, 여기 있는 동전을 어떻게 꺼낼까요, 과연? 자, 여기서도 손등을 문지르면서 당위성을 부여를 해야겠죠. 주먹을 쥐고, 그래서 엄지까지 너무 줘버리면 이게 풀려요. 엄지는 이렇게만. 완전히 그냥 줘버리면 이게 풀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다 홀드로 잡혀 있을 때 엄지는 이렇게만 한 상태에서 이제 이 손이 손등을 문지를 거예요. 손등을 문지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 돌려야겠죠.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오른손에 있는 엄지가 하라다 홀드 되어 있는 동전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썸 그립이라고 그래요. 이 포지션을. 이거는 썸 팜이지만 이건 썸 그립이에요. 여기로 이제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렇게 해서 손등을 문지르고, 여기서 이 동전이 보이면 안 되겠죠. 손등을 문지르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줄 건데요. 돌리는 동작에서 이번엔 여기에 있는 백썸팜 포지션으로 동전을 끼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손을 들어 올리게 되면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주먹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내 쪽에서 봤을 때는 두 개의 동전이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썸 그립 상태에서 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동전 두 개가 걸려있는 형상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동전 두 개가 이 손 안으로 들어와서 합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개가 동전 세 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고 신호를 보낸과 동시에 이렇게 펴면 세 개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동전 세 개가 사라졌고 나타났고, 중간중간에 아무 이제 정말 빈손같이 보였다가 다시 이제 세 개가 다시 나타나는, 네, 이런 마술이었습니다. 지금까지가 하드 행잉 코인 해설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3플라이 연출을 만든 연출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보너스 트릭에 실게 돼서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여기 보시면은 노멀 모건, 그리고 이거는 익스펜디드 쉘, 이렇게 갖고 노멀 3개와 익스펜디드 쉘이 필요로 한 구성입니다. 맨 처음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단 3플라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손에서 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를 직접 관객이 볼 수 있는 그런 어크로스의 한 종류인데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을 때 3플라이에서의 뭐 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동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마술적인 요소를 강조시키면서 보여주되, 그런 약간 좀 단점적인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든 루틴이만큼 좀 애착이 많이 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노멀 1개, 2개, 그리고 쉘 1개, 그리고 안에 노멀 하나, 이렇게 든 상태로 처음에 깔끔하게 오픈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는 이 손에 팜을 하고 두 개만 보낼 건데, 두 개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손가락에 고정이 돼서 뒤집으면은 하나, 둘, 셋.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는 구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받는 손이 어차피 세 개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받는 손인 부분에서 세 번째보다 네 번째 손가락으로 동전을 잡아서 하나, 이렇게 떨어지게. 마치 세 개가 정말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처럼 동전 하나는 위쪽에 팜이 돼 있고, 이 상태에서 두 개, 쉘과 합쳐진 코인 한 개와 노멀 한 개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동전을 보여주고, 첫 번째 동전 하나를 집으면서 셔틀티로 안쪽에 지금 동전이 있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를 들면서 동시에 두 번째 동전을 들어서 보여주고, 마지막 세 번째 동전은 앞뒷면 다 확인시켜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마치 정말 세 개를 확인시켜주는 동작이 무르르듯이 가도록 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손 안에는 핑거에는 동전이 하나가 있고, 여기엔 노멀, 쉘, 노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동전을 세 개를 마치 잘 보이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 손은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이 동전 하나가 이동한다는 듯이 여기서 이 동전을 가리키면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레스트 포지션에 있는 상태고, 세 개는 펼쳐진 상태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동작이 이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리킨 상태에서 이거는 쉘로 합쳐지고, 이거는 그대로 드는, 이어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요. D쉘 보여주고, 여기서 이렇게 완벽히 깔끔하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시선이 포인트가 여기를 집중해서 세 개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아래에서 시선이 위로 이동하면서 동전이 이동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동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동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동전을 굴리면서 앞쪽으로 굴리는 타이밍에 동전을 굴려서 가려지는 타이밍에 한 손은 D쉘 준비를 하면서 굴리면서 이 동전을 이렇게 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 D쉘 준비를, 이게 동전이 있고 굴리면서 약간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굴리면서 손에 있을 때 충분히 가려졌을 때 D쉘을 하고, 그 상태에서 치면서 치는 거죠. 그럼 안쪽에는 동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개, 쉘, 노멀. 다시 한번요. 굴리면서 내려올 때 D쉘이 되면서 쳐주게 되면은 두 개. 여긴 쉘 하나, 여기 노멀 하나, 노멀. 이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내려주는데, 시선이 이제 위에서 이번에 아래로. 그냥 단순한 동작이에요. 그대로 노멀하고 쉘이니까 이건 그대로 합쳐서 내려놓으면 되고, 이거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근데 단지 현상이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 것 뿐인데 동전이 이동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부분에 대해 설명할 건데, 하나, 둘, 동전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쉘과 동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마술사들과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전에는 제 생각에는 3플라이라는 장르 자체가 관객 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술사의 손에서 뿅뿅뿅뿅뿅 이동하기 때문에 약간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맨 마지막 파트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은 두 개라는 것이 관객 손에서 세 개로 늘어나는 그 현상을 너무 확실하게 확인을 시키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두 개를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이 동전이 이동한다고 보여주면서
시선이 가려졌을 때 하나를 백으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내려놓고 아 여기는 두 개가 있죠? 하는 순간에 이미 백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동전은 제가 관객 손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뭐 전 리텐션 베니쉬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스파이더 베니쉬 시즌 앞전에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 스파이더 베니쉬 내지는 이런 걸 보여주셔도 되는 이런 장르로 제가 코인 3플라이 마술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건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버전이고요. 두 번째 버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원래 분리하는 동작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좀 없어서 달러다 보니까 굴리면서 디쉘 하면서 밀듯이 그리고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이런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프비트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오프비트를 설명드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실전에서 자주 쓰는 버전이에요. 동전 한 개 이동된 상태. 즉 여기서 하나가 이동을 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동작인데 이것도 이제 굴리고 난 다음에 이때 준비가 들어가고 오면서 분리. 그러니까 쉘을 하고 노멀, 그리고 노멀 두 개인데 이 상태에서 두 개, 한 개. 원, 투 하고 들을 때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오프비트인데 마치 긴장이 이번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동전이 이동합니다. 하나, 둘 양쪽을 다 보고 그 다음에 현상이 안 일어나서 이제 한숨 쉬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면은 동전이 이동해 있는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풀어도 오히려 마술이 조금 더 재미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파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로 놓고 한다면은 마지막 파트 부분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동합니다. 하고서 동전을 잡아서 직접 관객 손에 쥐어줘도 되고 이게 아니라면은 맨 마지막 파트 부분은 원래 이 원작이 있어요. 원래 원작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코인 호머리와그에 나오는 코인 원 부분에 나오는 그 백클립 프로덕션인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좀 많이 안 와닿았어요. 와닿지 않아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쓸까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현상이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이 방법은 백클립이 된 상태에서 손만 그대로 내리면은 이게 반동에 의해서 동전이 하나가 더 이렇게 생기게 돼요. 쉽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가. 원래 이 현상인데 이거를 마술적으로 관객에게 여긴 두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잘 보세요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는 잘 잡으시고요. 이렇게 다가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건 지워주고 맨 마지막 동전은 리텐션 베니쉬로 사라져도 되고 아니면 스파이더 베니쉬로 사라져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마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3플라이 연출의 해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G 플라이 두 번째 버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추가 설명이고요. 보시면 여기는 노멀 두 개, 하나, 두 개의 노멀과 여기는 쉘, 여기 노멀 하나 이렇게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SG 플라이의 포인트는 쉘을 써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디시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맨 뒤에 것이 쉘과 결합된 노멀이에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손 안에다가 하나를 남기고 이렇게 뒤시라는 걸 설명드릴 건데 자,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세 개가 있고 맨 밑에 맨 앞에 있는 코인이 노멀, 두 번째 노멀, 세 번째 노멀하고 쉘하고 합쳐진 것. 자,
첫 번째 무브나 두 번째 무브하고 동일한데 포인트가 패들 무브에서 착안해서 만든 동작이에요. 하나를 핑거에다 남겨놓고 두 번째 동전을 잡고 돌리면서 이거는 뒤쉘 그리고 이건 돌리는 동작이에요. 그럼 정말 세 개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게 하는 건데 자, 세 개를 보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는 구조가 노멀, 쉘 그리고 여기 노멀 그리고 손 안에 노멀이 남겨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세 개를 갖고 왔고요. 이렇게 보여주는 각도로 보여주고 동전을 합쳐주고 손 안에 남겨져 있는 거 그대로 들고서 이 손에 없다는 거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이 손에 세 개를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핑거팁에 있는 동전을 처음 이 부분은 같아요. 첫 번째 동전 하나가 흔들어주면서 나오듯이요. 이거는 단지 돌리면서 합치고 이거는 핑거팁 레스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흔들면서 만들어내는 동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동작. 자, 여기서 뒤쉘이 들어가요. 똑같은 뒤쉘인데 쳐주고 쳐준 상태에서 이게 부딪혔을 때 그대로 이 두 번째 동작, 앞에 있는 게 두 번째 동작.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두 번째 동전을 잡으면서 아까 얘기한 뒤쉘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는 노멀, 앞에 노멀, 뒤에 노멀, 앞에 쉘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동전이 있는데 지금 동전 잡혀진 거 모션 보이세요? 자, 이렇게 잡혀지게 됩니다. 손 안에 가려지게 돼서 이게 옆면에서 봐도 이렇게까지 돌리면 안 되지만 이 정도 각도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손 안에 동전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동전은 붙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이동. 이거는 합치고 이거는 나오는 동작이에요. 이걸 동시에 한번 해볼게요. 1, 2. 자, 이렇게. 다시 한번. 1, 2.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서 두 번째 동전이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확인시켜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바닥에다 이렇게 한번 내려주셔도 돼요. 약간 좀 멀리 두셔서 이게 쉘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거리감을 둬서 이게 크기가 다르다는 걸 인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제 두 개가 이동을 했고 마지막 동전인데 마지막 동전에 선 상태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C에서 나오는 이 동작이 있어요. 원래 세 개인데 이걸 잡고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보여주는 동작. 세 개 상태인데 이걸 중간 동전하고 첫 번째 동전을 잡아서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보이는 이 무브를 착안해서 만든 동작인데 쉘코인에 그대로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무브가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확인시켜서 보여줄 거예요. 아마도 하면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동전이 아래로 가게, 동전이 아래로 하나가 가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 동작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동전이 이동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동전을 너무 표면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전 자체가 쉘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살짝 표면을 가려주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션에서 디미니싱 카드하는 그 동작하고 원리를 좀 같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전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표현을 해서 보여주고 여기서 내려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살짝 앞에 관객이 봤을 때 동전이 안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로,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가리면서 동전을 정리하듯이 안에서는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내려주는 뒤쉘 동작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표면에 세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대로는 맨 앞에 있는 게 쉘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노멀, 세 번째 노멀이 밑에 숨겨져 있죠.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동전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보여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동전이 안 보여요. 잘 손등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리면서 동전을 잘 잡아서 내려주겠다고. 그냥 펼치는 건데도 이게 착시 현상으로 원래 아래에 있는 동전이 이렇게 있어서 원래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단지 동전을 펼쳐서 세 개가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숫자에 인식을 하게 돼서 이게 동전이 아래에 동전이 있는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 다음 상황에서는 이제 두 개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 맨 앞에 있는 동전을 앞으로 내밀면서 잠깐 그 찰나 1, 2초 보이는 사이에 두 개의 동전을 보여주고 그대로 닫아서 손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관객 손이 앞에 나와서 있을 때 이 손등에 동전이 닿는 게 아니라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이 닿아서 관객이 동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손을 재빠르게 빼면서 누르면서 다른 손가락에 힘을 주셔도 돼요. 이렇게 다른 감각이 무뎌지게 다른 손가락에 힘을 주셔서 동전을 닫아주게 되고 그대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이렇게 뒤집게 하는 것도 요령일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뭐 리텐션으로 없애도 되고 아니면은 스파이더맨 C로 동전을 사라지게 하고 동전을 이동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서병찬입니다. 이번에 코인매직 DVD 1, 2, 3 통합본으로 해가지고 보너스 영상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맡게 됐는데요. 네, 아까 보신 영상에 제가 이제 렉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하라다 홀드 무브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저는 약간 좀 실용적인 그런 마술들을 되게 많이 추구를 해서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네. 그 마술들을 제가 이제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무브먼트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주 자연스러운 무브먼트 하나를 발견한 게 바로 그 움직임인데, 바로 처음에 이제 다들 이제 클래식 팜으로 다들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코인 할 때.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멘트를 쓸 때, 마술사들은 사실, 진짜 마술사는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사실 진짜 마술사는 처음에 그냥 맨손으로 스트레칭만 하게 된다 하면서 이제 하라더 홀드로 바로 움직이는 무브먼트입니다. 근데 이 무브먼트로 들어갈 때 아주 능청스럽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양손이 동작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다들 이런 스트레칭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를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실제로는 이렇게 한 번씩 스트레칭을 진짜 하시면서 그러면서 손바닥 뒤로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클래식 팜드에 있는 이 하프 달러를 옮깁니다. 옮기면서 여기다가 끼고 하라다 홀드 끼고 엄지를 뒤로 꽉 눌러줍니다. 이때 하라드 홀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대부분 왜 안 하냐면은 하라드 홀드가 막 흘러내려요. 뭐 잘 안 껴요. 그리고는 또는 내지는 저는 아예 하라드 홀드를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만들어진 무브먼트가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아주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한 번씩 올려주고 내려줄 때 네, 동전을 잘 받아주면 하면 돼요. 잘 받아줘서 한번 돌릴 때 꾹 누릅니다. 내가 원할 때 꾹 누르고 꾹 누르면서 자리를 잡고 이 상태에서 엄지를 딱 당겨줘요. 그럼 완벽하게 하라돌드가 완전 낑깁니다. 느낌이 아주 제대로 낑겨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홀드가 완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네, 각도 유지하면서 보여줍니다. 그거 완벽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관객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이쪽으로 보라고 시선을 지시를 한 상태에서 던져주고 지금은 손 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던져주고 이렇게 받아주면서 바로 손을 오밀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건 연습이어야 돼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어떤 기술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마치 살짝 힘을 풀어주면서 잡는다는 느낌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때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해요. 이 마술을 할 때 이 동전이 튀어 올랐을 때 튀어 오르는 거 현상을 보여주고 잡는 거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튀어 오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잡는 게 좋을까요? 하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공중에서 이 동전이 나타나는 게 떨어지는 게 현상을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바로 동전이 이렇게 탁 나타나서 반짝거리면서 나타나면서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거는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동전이 여기서 너무 빠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너무 대놓고 보여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안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동전이 나왔습니다. 어피어링까지는 여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이 앞부분만 해도 사실 좀 실패할 확률이 좀 많이 있는데 동전의 습도나 아니면 손에 있는 땀 그런 크기에 따라서 많이 이 동전 마술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도 분명히 충분히 다 연습으로 가능하고요. 자신의 그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손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자기가 잘 체크를 하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동전 마술을 하면서 손에 땀이 얼마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얼마인지 지금 어떤 맛을 할 수 있는지 상태를 아는 것도 마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프렌치 드랍 들어갈 건데요. 제가 프렌치 드랍 들어갈 때 이 프렌치 드랍은 약간 좀 저한테는 특별한 프렌치 드랍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프렌치 드랍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잡고 나타납니다. 이 무브먼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 프렌치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잡아서 그냥 이거를 잡고 이렇게 놔두잖아요. 근데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호머리안의 그 트리펙타라는 그 렉처가 있습니다. 그 렉처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동작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을 할 때 프렌치 드랍 할 때 한번 떨어뜨립니다. 이거를 손이 올라갈 때 한번 떨어뜨려요.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거를 클립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제가 또 어떤 또 마술을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기술을 되게 상당히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제 모든 마술들에 이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혹시라도 응용하실 분들은 많이 응용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 클립이 전 아직 이름 정하지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프렌치 드랍 들어갈 때 들어간 상태에서 클립을 들어갑니다. 클립이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거를 바로 엣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핑거로 들어가서 이렇게 꺾이는 것과 그리고 이 엣지로 들어가는 것과의 비주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지션이 옮길 수 있는 어떤 다른 포지션으로 옮길 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뒤에 윌슨 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포지션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클립으로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예, 엄지를 받아가지고 윌슨 팜으로 들어갑니다. 윌슨 팜 들어가는데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각도를 조절 안 했지만 웬만하면 윌슨 팜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뒤에 이 검지손가락 있잖아요. 이 검지손가락이 웬만하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윌슨 팜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각도 조절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을 대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네,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윌슨 팜 들어가고 이걸 들어갈 때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거에 없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그냥 과정이고 사실 이걸 크래시팜을 프렌치 드랍을 가져와서 떨어뜨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클립 들어갑니다. 클립 들어가고 없어요. 이걸 보여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윌슨팜 들어갈 때 대놓고 들어가면 안 돼요. 먼저 미스 디렉션을 이쪽 한번 딱 잡는 걸 보여줘야 돼요. 허공에 동전이 하나가 딱 걸렸다는 걸 보여주고 이때 바로 윌슨팜으로 포지션을 체인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동전을 내가 진짜 하나를 딱 잡았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여주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모션을 보여주고 네, 일반 프렌치 드랍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네, 손을 뒤집어줍니다. 손을 뒤집어줄 때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반 프렌치 드랍 들어갑니다. 일반 프렌치 드랍. 네, 이렇게 들어가서 비벼주고, 네, 엎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바로, 네, 클래시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중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클래시팜으로 잡아줍니다. 위치를 잡아준 상태에서, 네, 한번 보여줍니다. 이게, 사실 동전 마술은 느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누군가 프렌치 드랍을 똑같이 하는데도 어떤 무브먼트로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틀려집니다. 가령 특히 프렌치 드랍은 정말 심한데 이 느낌을 조금 더 잔상을 많이 남게 하려면은 한 가지 저거 팁이 뭐냐면은 이거를 뒤로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팁 끝에 손 끝에다가 동전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한 두 번 이 상태 보여주고 처음에 중지로 해서 맨 처음에 이 위에 시야를 보여줍니다. 이 시야를 보여주면은 이게 빛에 반사돼가지고 반짝거려요. 이 상태에서 바로 닫고 당겨줍니다. 그러면 잔상이 더 많이 남죠. 그냥 가리는 것보다 한번 시야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팜으로 바로 들어가고 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허공에서 다시 또 먼지를 동전을 잡는 제스처를 하고 동전을 잡는 제스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또 잡고 이제 네, 머슬 패스를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콤보가 들어가는 건데요. 클래시팜 있습니다. 자 속으로 셉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전 마술 할 때는 리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치 랩을 하는 것처럼, 랩이 라임을 타는 것처럼 동전 마술로 템포가 있습니다. 템포. 그 템포를 잘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자, 잘 보시면 됩니다. 클래시팜, 머슬 패스를 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마술을 하는 겁니다. 자, 동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 동작이 연속으로 가면은 이렇게 내 자신이 때 머슬 패스를 해야 상대방한테 안 보이는지 각도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리듬을 타서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동작이. 자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동전이 이미 튕긴 상태입니다. 머슬 패스로 네, 핑거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주얼한 거를 좀 이제 많이 추가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살짝 던집니다. 이렇게 이거를 핑거 포지션에서 살짝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은, 이게 상당히, 뭐랄까, 더 느낌이 팍 하고, 팝하는 느낌. 팝이라고 하죠. 네. 팝하고 딱 나타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이 드는데, 네. 이렇게 해서 동전이 어피어링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힘버베니쉬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힘버베니쉬를 어떻게 하냐. 사실 이제 힘버베니쉬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들어갈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엣지 그립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받아냅니다. 네, 이 상태로 받아내고, 이 상태에서 이제 끼어요. 끼는데, 이거를 엣지를 들어갈 때, 네. 이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이걸 이렇게 잡아냅니다. 그러면은, 이걸 잡아낼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이걸 잡고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돼요. 새끼손가락을 약간 이렇게 이 네 번째 손가락으로 다 마찰을 좀 밀어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올려주면은 이게 이쪽 위쪽 손가락으로 낍니다, 이게. 네 번째 손가락 껴요. 끼면은 이게 완전히 낀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낀 게 아니라 살짝 뭔가 걸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는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닿아 있는데 네 번째 손가락은 동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평면이 아니라 지금 약간 대각선으로 기울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느낌이 딱 잡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를 연속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동전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 틈이 보이죠? 이게 동전이 지금 평면으로 있으면 이 틈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 손가락, 이 마디 쪽, 네 번째 손가락 이 마디 쪽은 이걸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이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떤 동전 상태인지 이해가시나요? 동전이 평면이죠?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좀 오버해서 보여주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각도가 어떻게 되냐? 일자로 보여줘도 유리하고, 일자로 보여줘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맨 위에 있으면은 나보다 큰 상대방도 스탠드고 내가 스탠드 상태이면은 각도를 조절할 때 일자가 아니라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컬팜에서 살짝 위로 올려줍니다. 네, 아까 제가 엣지 큐브로 했는데 그거를 잠깐 컬팜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컬팜을 잡을 때 살짝 각도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 각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마술할 때 그냥 기술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이 각도를 어떻게 잡냐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힘버벤시도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바로 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크래시팜 들어갑니다. 크래시팜 들어가고 스트레칭 간단하게 이럴 수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크래시팜 들어가고 스트레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옮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껴줍니다. 껴주고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해주고 자, 신호 보여주면은 네, 동전이 이렇게 다시 잡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한 바퀴 보여주고 크래시팜 프렌치 드랍 보여줍니다. 이때 컬팜, 네, 컬팜 들어간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잡아줍니다. 이걸 약간 좀 오버해서 상대방 앞으로 시선을 뺄 수 있게 손을 내밀고 이 상태에서 바로 윌슨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잡고 네, 한 바퀴 잡았죠. 그리고 손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주고 네, 다시 보여주고 크래시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듬 한 번, 두 번, 세 번 어피어링. 네, 어피어링 할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완전 오므리지 말고 살짝 튕겨줍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연습하다 보면 괜찮아요. 네, 이건 연습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이게 잡고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확인해주고 힘버맨시 들어가서 컬팜. 네, 컬팜 어떻게 된다고요? 대각선으로.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원코인 루틴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레이라고 합니다. 이번 동전마술 DVD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영상이고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렉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멀 코인 4개가 필요한데요. 자, 오른손에 동전 4개를 잘 쥐어주고요. 왼손으로 옮겨 쥘 때 오른손에 핑거팜으로 동전을 하나 남겨놓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남아있는 동전을 엄지손가락으로 당겨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핑거팜으로 남기시고요. 엄지로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전을 나오게 할 때는요. 엄지손가락으로 동전을 튕기는 느낌으로 튕겨주면서 중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글라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앵글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컵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동전을 왼손에 있는 동전 3개를
잘 말아 주실 때 하나를 바깥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자, 동전 하나만 쭉 밀어서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자, 뒤에선 안 보이죠? 이 동전을 몸을 움직여주면서 오른손에 있는 동전을 당기고 이 손으로 이 동전을 잡는 거예요. 자,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당기면서 잡아오는 거예요. 자, 빨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조금 어려워요. 자, 새끼손가락으로 이 동전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롤링 하듯이 굴리면서 잡고 손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동전을 잡고 있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잡고 새끼손가락으로 잡은 다음에 손을 펴주시면 동전이 하나만 보여요. 이때 주의하실 게 밑에서 보시면 동전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45도 정도 앵글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동전이 일직선으로 쓰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잡으면 동전이 이렇게 사선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앵글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주먹을 안으로 말아쥐면서 검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동전을 당겨옵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두 개가 되게 되죠. 이때 왼손은 같이 펴주시는 게 아니고, 자, 잡고요. 필 때 오른손만 펴줍니다. 왼손은 그대로. 그리고 빨리 다시 감아서 펼칠 때 양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두 개를 넣어주고요. 남은 동전 두 개는, 자, 동전 하나를 왼손에 리텐션으로 이렇게 잡아줄 때, 자, 나머지 요 세 손가락으로만 감쌉니다. 잡아주는 것처럼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검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요 동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을 엎어서 손등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에 있는 동전은 이때 중요해요. 자, 엄지로 살짝 눌러서 검지랑 중지 사이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잡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잡고 동전을 올려놓은 다음에 잡아주세요. 앞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 상태로 컵의 윗부분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동전을 떨어뜨릴 때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끝에만 살짝 잡혀있기 때문에 손 살살 흔들어주는 거예요. 힘을 풀면서. 이래야 좀 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동전이. 자, 다시 하나, 둘. 잡고, 올려놓고, 눌러서 살살 흔들면 동전이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오른손 확인, 왼손 안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마지막은 동전 3개를 그대로 떨어뜨리고요. 잡은 다음에 왼손 동전을 먼저 확인시켜 주고요. 아까 두 번째 동전 했을 때처럼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잡아줍니다. 알아주면서 잡아주고요. 왼손 보여주고 오고, 그리고 오른손에 동전 3개 보여준 다음에 몸을 살짝 틀어주면서 새끼손가락, 오른손 새끼손가락으로 동전을 잡아갑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이때 확 낚아채우는 게 아니고 이 동전으로 이쪽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자, 가리키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동전은 같이 몰아서 잡은 다음에 테이블에 내려놓고요. 컵으로 덮습니다. 사라지고 이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미스터 펄입니다. 네. 이 DVD를 구매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보너스 마술을 이렇게 실었는데요. 네, 그 보너스 마술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한 건 우선 카드 한 장, 그리고 동전이 4개가 있으면 됩니다. 동전 4개, 카드 한 장. 간단하죠? 네. 현상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전 4개가 사라지고 다시 한 번에 나타나는 정말 간단한 현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전 4개는 매트릭스 포지션이죠. 이렇게 4기퉁에다가 이렇게 두고 첫 번째 동전부터 없애기 시작합니다. 동전을 없애는 순서는 마술사 방향으로 오른쪽 위, 아래, 그리고 왼쪽 아래, 왼쪽 위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카드를 카드의 옆면 아래쪽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볍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동전을 이렇게 퍼 올리는 겁니다. 퍼 올리고 여기에 있는 동전을 왼손에 줄 때 동전이 엄지에 이렇게 딱 물려서 주는 척만 하는 겁니다. 푸고 줄 때 엄지에 물려서 주는 척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동전을 주는 척을 하고 그대로 여기 손틈으로 왼손 틈으로 카드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엄지로 잡고 있는 동전은 그대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빼옵니다. 빼오고 그런 다음에 손이 돌아가고 오른손은 카드를 가지러 가면서 클래시팜 합니다. 클래시팜 하고 그대로 잡아와서 신호를 주고 사라지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전이 사라지고 이걸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전도 마찬가지로 퍼서 엄지로 물고 주는 척을 하고 똑같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동전을 이렇게 클래시팜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납니다. 네,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프트 코인, 그러니까 동전의 겉면이 마모가 많이 돼서 동전끼리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소프트 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조용히 가볍게 천천히 클래시팜을 해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소프트 코인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동전을 잡고 똑같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팜을 하지 않고 이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에 그대로 둔 상태로 다시 카드를 잡습니다. 그러면 다시 카드 밑에 있겠죠? 그 상태로 신호를 주고 없앱니다. 그런 다음에 카드는 내려놓고 그러면 클래시팜 포지션에 하나,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에 하나 있겠죠? 이 상태로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전의 소리를 내줍니다. 소리를 내줄 때 같이 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소리로 클래시팜 되는 소리를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클래시팜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푸고 정말로 왼손에다가 줍니다. 왼손에다가 주고 그런 다음에 아직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전은 손바닥에 그리고 카드는 내 손가락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둡니다. 네. 퍼서 주고 아직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동전은 손바닥 위에, 카드는 내 손가락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을 접으면서 자연스럽게 카드가 동전에 이렇게 덮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손 엄지, 중지, 검지를 이용해서 카드를 드는데 이때 손바닥에 있는 동전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네. 동전이랑 카드를 동시에 들고 그 다음에 바로 주먹을 이렇게 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빼오는 겁니다. 자, 한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전을 퍼서 주고 펼쳐서 아직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덮고 쥐는 겁니다. 그럼 이미 동전은 카드 뒤에 있겠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에 두고 돌려서 다시 카드 아래로 옮긴 다음에 마찬가지로 신호를 주고 없앱니다. 그죠? 그럼 현재 카드 밑에 동전이 하나 있고 클래시팜 되어 있는 동전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지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검지랑 중지 사이에 카드랑 동전이 이렇게 껴져 있는 상태고 엄지는 가볍게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동전을 가운데로 갖고 오고 그런 다음에 동전을 카드로 이렇게 퍼옵니다. 퍼와서 마찬가지로 엄지로 찝고 고정해주고 그대로 카드 전체를 돌려서 밑에 있는 동전을 손에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동전이 밑에 있는 동전으로 이제 스위치가 된 거죠. 네. 자, 다시 보여드리면 갖고 와서 퍼 올리고 카드 전체를 돌려서 뒤에 있는 동전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와서 바꿔치기를 해서 왼손에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카드는 아까 동전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왼손에 있는 동전을 오른손에 이렇게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지손가락 때문에 클래식함되어 있는 두 개의 동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게 바로 캅스 서틀티라고 하는데 이 캅스 서틀티로 예, 양손이 비어있는 것처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전을 옮겨주고 카드를 왼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관객들이 보기에는 카드를 정리하기 위해서 왼손에 있는 동전을 오른손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손에 있는 동전을 오른손으로 옮겨주는 당위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동전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렌치 드롭이라든가 그게 아니라면 드롭 베니시. 드롭 베니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프렌치 드롭 포지션으로 동전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을 이렇게 펼쳐져서 동전을 떨어뜨리는데 왼손 바닥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른손 핑거팜 포지션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떨어뜨리면서 같이 주먹을 쥐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오른손에 동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전을 주는 척을 하고 오른손이 왼손 밑으로 들어갑니다. 동전을 주고 왼손 밑으로 들어가고 왼손은 카드 쪽으로 가서 동전을 마치 카드 밑으로 카드에게 뿌려주듯이 해주는 겁니다. 이때 오른손 핑거팜 되어 있던 동전을 바닥에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한 번에 보여드리면 주고 손을 교차해서 옮기고 신호를 줄 때 핑거팜 되어 있는 동전을 테이블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서 마지막 동전도 이동했습니다 라고 하고 왼손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동전이 보이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비켜주는 거죠. 왼손이 오고 왔을 때 오른손이 빠져서 여기 있는 동전이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오른쪽으로 오면 이때 클래식팜 되어 있던 동전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하나, 둘, 세 개가 이미 놓여져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여기 있는 카드를 가지러 가면서 물론 이때 팔꿈치로 팔로 여기에 있는 동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주면서 가면 됩니다. 그냥 만약에 가게 되면 바로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주면서 카드를 이렇게 잡습니다. 잡을 때는 중지랑 엄지를 이용해서 여기 양쪽 면으로 옆면으로 이렇게 그대로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잡고 여기 있는 카드를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옮겨준과 동시에 왼손이 동전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짚어주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동전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네, 보여주고 카드가 오른쪽에 왔을 때 나머지 클래식팜 되어 있는 동전도 마저 떨어뜨려 주게 되면 마치 4개의 동전이 한 번에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클래식팜 카드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동전을 드랍 해서 떨어뜨리고 없애고 다시 들어오면서 동전을 또 하나 떨어뜨리고 그리고 카드를 잡고 오면서 보여주고 이때 나머지 동전도 떨어뜨리고 들어서 모든 동전이 나타난 걸 보여주게 되면 이 마술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미스터 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준비물은 되게 간단해요. 차이나 코인 하나와 실버 코인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이제 세팅 방법은 차이나 코인을 1번 팜에다 두시고요. 2번 팜에다가는 실버 코인을 두시면 돼요. 이게 세팅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동전 하나를 집는 척을 하고 여기서 이제 2번 팜인 실버 코인을 핑거팜 위치에다가 떨어뜨려 주시고 이제 이 실버 코인을 안 보이게 서들티로 각도를 잡아 주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하나를 어피어링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번 팜인 차이나 코인을 머슬 패스로 핑거팜 위치에다 이제 놔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놔둘 때 동전을 쓰다듬으면서 머슬 패스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2번 차이나 팜을 쓰다듬으면서 머슬 패스로.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이 동전을 차이너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실버 코인 있으면 실버 코인을 가리면서 차이나 코인을 끌고 오시면 돼요. 다시 실버 코인을 내리면서 차이나 코인을 앞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실버 코인이 있는데 차이나 코인 바뀌었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체인지를 할 건데 이렇게 한 번에 바뀌는 이런 체인지인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차이나 코인을 뒤로 빼시고 실버 코인을 앞으로 빼시면 돼요. 차이나 코인을 뒤로, 실버 코인을 앞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무브를 더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바뀌셨으면 그대로 실버 코인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잡고 있는 차이나 코인을 비비면서 바뀌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실버 코인 떨어뜨리시고 차이나 코인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느낌만 좀 잘 살리게 손을 무브를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차이나 코인을 집으시고 리텐션 매니시를 하시면서 엣지 그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엣지 그립이 이런 게 엣지 그립이에요. 이런 게 안 보이죠? 이런 게 엣지 그립이에요. 이제 리텐션 매니시를 할 때 중지로 빼고 엄지, 검지로 잡아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지로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여기 돼 있으면 빼면서 실버로 바뀔 수 있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기서 실버를 돌리면서 이제 엣지 그립인 동전을 핑거팜으로 바꾸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바꾸시고요. 이 상태에서 3번 바뀔 거예요, 이제. 일단 앞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이 3번째인데, 이제 옆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실버 코인이 있으면, 썸팜을 하고, 차이나 코인은 그대로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오면서 실버 코인을 겹쳐주시고, 똑같이 겹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보이니까. 그 세 번째는, 옆에서 옆으로. 옆에서 옆으로 할 때, 옆에서 지금 겹쳐 있잖아요, 동전이. 검지손가락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고, 이 실버 코인을 그대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네.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서들티 무브로 사라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박정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피디아 게스트를 맡게 된 김병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르쳐드릴 루틴은 아까 보셨던 코인 오프너라고 불리는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제가 슬리브라는 기술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슬리브에 대한 개념과 기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브는 먼저 세 가지, 세팅, 그리고 로드, 그리고 벤시, 이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먼저 세팅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간단해요. 이게 솜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로 나온다는 것은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편리한 방법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세팅은 이런 식입니다. 동전을 잡아다가 안주머니에 넣어주는 척을 하면서 솜의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전도 솜의 안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전은 이쪽 팔꿈치 모서리 끝에 세팅이 이렇게 완료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로드예요. 동전을 세팅하고 나서 이 동전을 꺼내서 손에 넣어줘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손을 내려주면은 당연히 들어있던 동전이 내려와서 손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빈손을 시작했는데도 동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가 로드였어요. 자, 로드를 했다면 이 동전을 만들었다면 이 동전을 없애는 슬리빙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슬리빙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기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슬리빙을 보여드리려면 동전을 이런 식으로 한 손에서 사라지게 되는 연출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슬리빙은 만능 같은 기술은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기술이지만 무턱대고 그냥 동전 보세요하고 이렇게 넣는 기술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그냥 기술이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눈앞에서 슬리브 되는 동전을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그 당위성과 사용법에 대해서는 루틴을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슬리브의 기술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잡아가지고 스냅을 해두듯이 동전을 손의 안쪽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잡아가지고 던져주시면 동전은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가지 팁이 있겠지만 슬리브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 수 있다면 동전이 날아가는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동전을 넣겠다는 그 직선적인 느낌을 던져가지고 넣어주시면은 안으로 편리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슬리브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루틴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오퍼너는 이 두 개의 동전을 세팅을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동전을 처음부터 세팅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편리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시작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손이 내려가지도 못하는 불편한 상황, 이러고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전을 간편하게 세팅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었어요. 스트릿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공연에 올라가거나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동전을 간편하게 세팅할 수 있을까? 제가 사용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전을 꺼내주는 건 신기하지가 않습니다. 동전은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세팅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 하나만으로도 동전을 처음에 그냥 꺼내주면서 동전을 보여주고 이렇게 동전을 꺼내는 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동전을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저희는 동전 두 개를 슬리브에 세팅하고 마술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빈손인 걸 확인시켜주면서 본격적으로 코인 오프너 루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빈손인 걸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최대한 빈손인 걸 확인시켜주고 비어있으니까 메리트가 되겠죠. 이제 동전을 로드해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손이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자, 패턴은 이랬습니다. 자, 동전은
만들면 그만이니까요. 잘 보세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면서 당연히 손을 내리면서 잘 보세요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다들 이쪽과 저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내려간 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손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소매에서 동전을 꺼내야 됩니다. 소매에서 꺼내려면 당연히 소매가 올라와야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빈손에서 동전이 나오는 것을 원하게 되고 이쪽에 포커싱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올라온 손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쪽 손에 대한 팁입니다. 핑거팜 포지션에서 제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보여주는 부분보다는 이쪽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부분의 서틀티를 활용해가지고 이쪽 손에 있는 느낌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동전을 꺼내주는 부분에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실패를 함으로써 우리는 왼쪽 손에서 동전을 꺼내야 되는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동전을 노드할 수 있는 당위성을 찾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쪽이 아니라. 다시 한번 포커스는 이쪽에 맞춰지게 되고 내려간 손은 관객의 시선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람세이 서틀티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이쪽 손에 동전이 비어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손을 다시 한번 잡아다가 이쪽에서 동전을 꺼내줄 거예요. 자, 꺼내주는 부분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동전을 풀아웃 하면서 이쪽에 겹쳐주시고 소매에다가 이렇게 뒤에 넣어주고 겹쳐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동전을 빈손에서 꺼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동전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 동전을 이렇게 꺼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마법 같은 느낌을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한 번 더 빈손에서 이 동전이 나오는 느낌을 줘야 했는데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쪽에 동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동전과 이 동전의 위치를 스위치해주면서 셔틀 패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시는 셔틀 패스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입니다. 동전을 꺼내주고 동전을 굴려주듯이 진짜 동전을 준다면 이런 느낌으로 동전을 앞으로 가져가 주는 겁니다. 옆에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리텐션과 풀아웃이 들어가면서 이쪽에 있는 동전을 이쪽에 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꺾어주고 꺾어주고 앞에서 보인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동전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동전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이쪽에도 동전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앙손이 비어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확실히 동전이 나오고 비어있다는 느낌 준 다음에 두 번째 동전을 바로 꺼내주면 됩니다. 물론 두 번째 동전을 천천히 얘기하다가 이렇게 꺼낼 수도 있겠지만 마술적 은어로 따다당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동전 나오는 것만으로도 와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 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빠르게 손이 비어있다는 걸 비워주고 바로 두 번째 동전이 완벽하게 나오는 순간 진짜 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전 두 개를 꺼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나온 동전을 없애주는 부분이에요. 먼저 패턴을 말씀드리자면 잊었습니다. 동전이 나오고 나서 물론 동전이 나왔단 말은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동전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동전 두 개가 나왔고 일단 동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은 동전을 잡아다가 없애는 방법, 이런 방법이 많이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루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을 쓸 수 있을까, 그런 방식을 찾다 보니까 지금 소매를 사용할 루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기서 자연스러운 무브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굳이 동전을 이렇게 쥐어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전을 그대로 잡아서 여기다 문질러주면 넣어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동전을 확인해 보니까 또 손이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방식은 스틸이었습니다. 동전을 스틸 포지션으로 옮겨준 다음에 리텐션 하듯이 동전을 가져주는 거예요. 앞에서 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옆에서 보여드리자면 가져오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동작, 내추럴 무브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쥐어준 동전을 이쪽으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 동전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동전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천천히 뭐 뜸을 들이셔도 되고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마법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동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었고, 스틸을 활용한 내추럴 무브였어요. 자, 동전 첫 번째 동전을 깔끔하게 집어넣어줬고, 동전은 지금 이쪽 손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양쪽 손을 확인시켜주는 동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전을 없애주고 두 번째 동전을 떨궈준 다음에 동전을 서틀 패스.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동전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쥐어오는 과정에서 테이크 베니시를 하듯이 이쪽 손에 동전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쪽 손에 있는 동전이 나온 것처럼 보게 되고, 던져주는 동작 같은 걸 넣어줄 수도 있고, 이번 방법에서는 제가 잡아다가 한번 굴려주고 바로 이쪽으로 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빨리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동전을 없애야 돼요. 이 없애는 부분에서 저는 이 동전을 다시 한번 깔끔한 방법을 원했어요. 자연스러운 방법을 원했고, 파비된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없앨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동작을 최소화하고 마법 같은 느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파미되어 있고 이쪽 손에 있는 동전을 없애는 방법을 찾다가 슬리브를 사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슬리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슬리브는 절대로 대놓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에요. 동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은 신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동전을 지워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스 디렉션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곳에 시선을 끄는 동안 동전을 자연스럽게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동전을 던져주고 받아주고 다시 날려주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동전이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사라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용할 방식은 아예 슬리브를 가려주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매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동전을 가져다가 넣어주고 실패했어요. 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오프비트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긴장이 완화되고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이 오프비트에서 슬리브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리브는 대놓고 하면은 보이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이 손이 가려진 상태에서 슬리브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동전은 손에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최대한 마법을 표현해서 동전을 넣어주시면 양쪽 동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양쪽 동전이 완전히 손에서 사라졌어요. 관객 입장에서는 이쪽에 이미 셔틀 패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동전이 있다는 인식은 들지 않고, 두 번째 동전도 이쪽에서 아주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식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쪽 손이 비어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굳이 이런 식으로 동전을 확인시켜 줄 필요 없이 단순한 서틀티만으로 양손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짚어주듯이 양손이 비어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됩니다. 동전 없었어요. 여기서 저는 두 번의 서틀티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핑거팜이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서틀티를 넣어주고, 두 번째, 양쪽 손을 이렇게 람세 서틀티를 해주면서 두 번의 서틀티로 양쪽 손에 동전이 없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이 동전이 없다는 느낌을 줬다면 다시 한번 동전이 빈손에서 동전이 나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그리고 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전은 내려가는 손이 다시 올라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당위성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편하게 동전을 노드해 주시면 돼요. 하나, 그리고 둘. 자, 여기까지가 동전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 오프너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시는 동전 루틴을 이렇게 투코인 루틴을 진행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부분은 현상의 반복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하나, 그리고 둘. 두 개의 동전이 나온 상태에서 양손으로 슬립을 하며 동전을 없애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병윤의 코인 오프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